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100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또다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마스크 의무화 등을 폐지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010명, 사망자는 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폴 버튼 의학 책임자가 백신의 3차까지 접종해도 올가을 보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3명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직할 지역 세입자들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주거지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퇴거 보호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에 만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대학 이사회는 입학사정에서 SAT와 액트의 시험 점수 제출을 영구 폐지하라고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인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식자료와 이 포장지 같은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격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가할 경우 경제 제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제작자 조합상 TV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제작자 조합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오징어 게임이 최초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인 31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열기로 하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TV 토론은 다음 달 3일에 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병대를 찾아 안보 행보에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87대 105로 크게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샬럿 허네츠와 클리퍼스는 마이애미와 각각 원정 경기합니다. NFL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일요일에 열립니다. LA 램스는 오후 3시 30분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49어rs와 경기합니다. 또 이 경기는 박스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인타운의 한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남가주에서도 일단 마스크 이번 주부터 곳곳 일부 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N95 마스크
7억 5천만 장 전략 물자 비축부 중 4억 개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엊그저께 중부 지역에서는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연방정부는 각 지역의 커뮤니티 보건소 파트너십을 맺고 마켓과 약국에 마스크를 발송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에서도 빠르면 오늘부터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알버슨, 코스코, CVS, 굿네이버, 파머시, 파빌리온, 랄프스, 라이트에이드, 샘스클럽, 반스, 월그린, 월마트 이런 곳에서 무료로 N95 마스크를 배포합니다. 마스크는 1인당 3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N95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 보건소는 연방보건자원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단 빠르면 오늘부터 받을 수 있지만 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크 배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린이용 마스크 배포는 아직 아닙니다. 어린이용 마스크 배포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연방정부는 밝히기는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가짜 N95 마스크 사용을 피하고 직업안전위생국이 인정한 마스크만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품 N95 마스크는 CVS나 홈디포와 같은 합법적 소매점에서 또는 3M 또는 허니얼과 같은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작은 입자를 95%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이 방역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시설 이용자들과 사무실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규정과 함께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식당, 바, 운동시설에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도 최근 받은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운동시설 이용자들과 사무실 근로자들은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2번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운동시설과 사무실에도 출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건강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주민들은 운동시설과 사무실에 들어갈 때 최근에 실시한 음성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같은 다른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은 몇 주 동안 기록적인 감염 이후 오미크론 급증세가 누그러지면서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높은 백신율을 보이고 또 부스터샷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완화된 새 규정은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팔에 놓아진 백신 주사가 100억 회 분을 넘었다고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 스쿨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7천만 명일 때 이에 127%, 100억 회 주사가 놓아진 것으로 한 사람당 1.27회분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룹은 그룹 전 인구의 180.5%에 해당하는 주사를 놓은 반면 저소득 국가 그룹에서는 인구의 13.8%에 해당하는 수의 주사만 놓아졌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중국에 의해 2019년 12월 30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보고된 후 11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파이자 백신이 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3개월, 415일 정도가 지나 100억 회의 주사가 놓아진 것인데 단순 계산으로 매일 2,410만 회의 주사가 사람들의 팔에 놓아진 셈입니다. 현재 WHO 인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만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7%, 100억 회의 코로나 백신 주사가 놓아졌지만 세계 인구의 60.8%만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았습니다. 나머지 40%는 아직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EU 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담당 EU 집행위원회는 트위터에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약품청이 전날 이 치료제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이 승인된 것은 이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처음이고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이 팍스로비드 사용을 승인했고 한국도 역시 같은 달 이 약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이 엊그제부터 계속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이가 최소 40개국에서 확인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한국, 일본 40개국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도 이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가 나오고 있고, 콜로라도주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 1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스텔스는 여러 국가에서 확산 중이지만 매우 적은 비중이며 심각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이 환자 비중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록펠러 대학교 테오도라 교수는 동일한 계통에서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고 20개의 돌연변이가 각각 모두 다 다르다. 면밀히 추적,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50대 이상 연령층의 오미크론 변이 사망 위험을 무려 95% 이상 막아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2차 접종 6개월 후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오미크론 사망 예방 효과가 60% 정도로 떨어지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2주 지나면 이 효과가 95%로 높아진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도 낮춰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의 경우 입원 예방 효과가 90%로 높아졌고 모더나 백신에는 부스터샷을 맞고 9주 후까지 입원 예방률이 95%까지로 유지됐습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부스터샷까지 모두 맞았어도 올 가을쯤 보호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CMO 최고 의학 책임자는 CNN에 출연해 접종 6개월 뒤 항체 보호 효과가 약화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데이터는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종은 물론 오미크론 종에 대해서도 항체를 통한 훌륭한 보호 수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버튼 CMO는 이어 6개월이 되면 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만약 보호 효과가 계속 하락한다고 예상하면 올 가을쯤에는 사람들이 백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논문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계속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 보호 효과가 약화하면서 부스터샷을 맞은 지 6개월 뒤에는 항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버튼 CMO는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도 맞은 사람들이 보호된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세계 30억 인구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을 해제하는 것은 영국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 저명한 과학자와 보건 전문가 300여 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총리실에 보내서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담겨있는 플랜 B 페이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패스, 재택근무 권고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방역 플랜 B를 폐지했습니다. 또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백신 2번 접종자의 경우 7일에서 닷새로 줄였고 이마저도 3월에는 없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보건 전문가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가난한 나라의 30억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충분히 힘쓰지 않은 채 플랜 B를 해제하는 이 무모한 결정으로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미접종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공중보건 측면에서 무모한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존슨 총리에게 제약업체의 이익보다 공중의 보건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과 검사 또 치료제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 적용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 노력을 함께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스스로 백신을 생산하고 백신 접종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기존 백신만으로는 새로운 변이 출현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영국이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 바이러스 패스, 재택근무 권고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플랜 B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9일 봉쇄 규제를 모두 푼 이후 상황으로 복귀했습니다. 중등학교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복도 등 공용공간 마스크 착용 모두 폐지됐습니다. 극장이나 축구장에 갈 때도 백신 2회 접종 내역이나 코로나 자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업들은 다시 출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 플랜 B를 없앤 영국 거리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절반 이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자가격리 의무를 모두 없애는 날이 곧 올 거다. 독감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법적인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B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도 5일로 짧아졌고 3월부터는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2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은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고 특히 밸리와 산간 지역에는 보다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짙은 구름으로 종일 흐리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져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그러나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볼 수 있고 낮 기온도 다시 2, 3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51도, 해안 지역은 67도, 49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닷새간의 설 연휴 첫날을 맞게 됩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지만 대체로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K푸드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라고 합니다.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액이 16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김치와 인삼 등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는 전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2,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인삼은 전년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3,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김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주목과 함께 김치의 날 제정 등 K푸드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점, 인삼 역시 면역력 증강식품이라는 인지도 확산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간편식을 선호하며 K 컨텐츠를 시작으로 K푸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가공밥과 컵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도 전년보다 미국 수출이 22%가 늘어난 6,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의 한만우 지사장입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K컬처 전체적으로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출이 또 그에 발맞춰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국 시장은 한국 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LA 지사장을 역임해온 한만우 지사장은 다음 달 한국으로 귀임하는데 지난 3년여 임기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최악의 물류대란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언택트 마케팅, 소셜미디어와 인기 유튜버들을 활용해 미주 지역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국 식품 수요를 늘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과 문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이나 또 이제 와칭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자면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없도록 그리고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제품이 이제 시장에 소개될 때 현지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관련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제일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지원들이 그런 좀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렌트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평균 10.1%가 상승해 5배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또 12월까지 전국 인드로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2월 전국 평균 원베드 렌트 비용은 1,65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됐고 많은 대도시 가운데 마이미가 지난해 12월 중간 렌트로 2,850달러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미 다음으로는 템파와 올랜도 그리고 모두 연간 임대료 성장률은 34%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이사회가 입학사정에서 영구적으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폐지하는 쪽으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외에 관련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계열 이사회가 입학사정에 영구적으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폐지하는 쪽으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K스테이트 교육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SAT와 ACT 등 대입표준 시험을 입학사정 요건에서 삭제하라는 어드미션 어드바이저리 위원회의 권고안에 아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SAT와 ACT 시험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부담이 되었으며 고교 GPA만을 가지고도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가족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표준화된 시험을 입학사정 요건에서 폐지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바람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3월에 진행되는 전체 이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면 위원회는 새로운 입학사정 요건을 작성해 학장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친동생이나 사촌 등 취학 연령의 친지를 상대로 과외학습을 지도하는 고교생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스튜던트 투 스튜던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통합교육부 타이틀 1에 다니는 25세 이하 저소득층 고등학생 1000명을 트레이닝해 임금을 제공합니다.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고 결석이 많거나 숙제를 빼먹거나 끝내지 못한 어린 동생들을 과외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튜터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20시간의 트레이닝을 포함해 최대 120시간을 일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팬데믹으로 LA 지역 어린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튜터로 일하는 고등학생들은 교육이나 차일드 케어 분야 커리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지난 2020년도 미주 내 한인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코로나 블루 상담은 늘었지만 재난 상황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집단 정서와 사회 분위기의 변화, 또 사회 보호망 강화 등이 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도 자살로 인한 전국 한인 사망자는 181명으로 2019년도 207명보다 감소했습니다. 전체 한인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3.26%에서 2020년도 2.2%로 줄었고 사망 원인 순위도 8위에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한인 자살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먼저 재택근무와 재택수업, 사회적 거리두기와 엄격한 위생 습관 등이 강조된 기간 동안 자살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정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건들이 오히려 더 이 시기에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 업계가 최대 명절 중 하나 이 설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마케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치솟는 물가로 굳게 닫힌 한인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위해서 특가 판매, 그리고 구매 금액에 따른 무료 선물 증정에 무료 포장까지 다양한 판매 촉진 이벤트로 설날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설은 2월 1일입니다. 오펜뱅크가 지난 4분기 순이익 91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4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40%가 늘었습니다. 또 4분기 총 대출은 14억 달러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예금은 15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8% 늘었고 현 자산은 1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지난 한 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30%가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순이익 45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20%가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순이익은 1,530만 달러로 2020년보다 230%가 늘었습니다. 지난 4분기 총 대출은 7억 6,9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가 늘어나며 기록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 예금은 8억 5,67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8%가 늘었고 자산은 9억 6,71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가 늘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로 불리는 조성환 씨가 LA 한인타운에서 얼음 위에 맨발로 오래 서 있기 기록에 도전해 최장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에서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도전은 지난 27일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조성환 씨는 3시간 25분간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는 기록을 세운 바 있고 이날 도전에서는 그보다 5분 더 늘었습니다. 조 씨는 맨발의 사나이로 불리우면서 세계 최초로 전남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265.325마일 맨발 마라톤과 후지산을 맨발로 등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조성환 씨의 말입니다. 미국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맨발의 사나이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데 지금 정말로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용기와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싶고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은 오랜 팬데믹 기간으로 지친 한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또 2세들에게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1250만 물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눈이 많이 쌓인 다리가 무너져 최소 10명의 경상자가 나왔다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또는 중상자는 없다고 피츠버그 시장 에드 게이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리공원 인근의 펀홀로 다리가 무너져 위에 있던 버스를 비롯한 차량 서너 대가 함께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벌어져 지금 관심이 크게 끌리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고 다리가 무너지다니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망 차질 해소, 제조업 활성화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다를 통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2021 회계연도에 미국 당국이 바다에서 체포한 미입국 시도자의 숫자가 3,2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태평양에 접해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미입국 시도자는 1,968명이고 멕시코만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미입국 시도자는 1,316명이었습니다. 전년도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미입국자 수가 588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이민 당국이 멕시코 국경의 경비를 강화함에 따라서 바다를 통한 미입국 시도가 늘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체포된 미입국자의 국적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인 예멘까지 다양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입국 시도자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것 외에도 바다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을 도와주는 조직이 사용하는 배는 보통 작은 어선으로 정원을 넘겨 미입국 희망자들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구명조끼 같은 안정장비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난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강화할 것을 미국이 주문했습니다. 국무부는 존 케리 기후특사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장관급 화상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글래스고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마련된 방안을 점검하면서 향후 대처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 위주로 참여국을 선정한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갈등에도 미국, 유럽연합은 물론 러시아 대표도 참석했고 한국도 참석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 모두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030년까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1,2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7일 종가보다 2.7원이 오른 달러당 1,205.5원에 거래를 마친 것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이후 연준의 긴축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가격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4.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수치가 오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끌면서 37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 중앙은행이 강한 긴축에 들어갈까 하는 우려감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 역시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의 천문학적인 돈풀기 덕에 미국 경제는 지난해 연율로 5.7%, 3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장 IMF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This reflects lower prospects of legislating the Build Back Better fiscal package and earlier withdrawal of extraordinary monetary accommodation. 물가 안정을 위한 미국의 긴축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월가의 자산운용사인 유럽퍼시픽 캐피털의 피터 시프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린다 해도 물가를 잡기는 어려울 거라며 대신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거라고 했습니다. I mean, the rate hikes are not going to do enough or be enough to stop inflation from getting worse. They may be enough to put the markets into a bear market. They may be enough to tip the economy over into recession. What really would happen is raising interest rates will prick the bubble and the air is going to come out. 이에 대해 투자자문사 ACF 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멜러리의 수석 전략가는 연착륙을 바라는 연준이 4차례 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며 이 정도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경제도 강한 회복세를 유지할 걸로 봤습니다. I disagree that there's going to be 5 hikes. I think that when you see the stock market this week, things are very unstable. I think the financial markets understand that the Fed has to raise rates. I think the markets can live with 3 rate hikes, maybe even a 4th. The markets will also be looking at pretty good earnings. IMF든 연준이든 월가에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문가든 다 내놓는 전망엔 단서가 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키우고 결국 상당 부분 심리로 움직이는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에어백 결함 가능성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41만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아는 에어백을 제어하는 컴퓨터 덮개 일부가 메모리 칩에 접촉해 회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 충돌 시에도 에어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아자동차는 소비자 13명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충돌이나 부상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오는 3월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미국 제작자 조합 PGA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PGA는 제33회 시상식을 앞두고 어제 오징어 게임을 팀이 드라마 부문 최우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990년도에 제정된 미국 제작자 조합상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에서 뛰어난 제작 능력을 보인 프로듀서에게 수여됩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오는 3월 19일 LA에서 개최됩니다. BTS는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라디오 방송사 아이하트 라디오가 발표한 후보 명단에 따르면 BTS는 올해 베스트 듀오 그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 구성한 듀오 실크 소닉 그리고 마룬 5, 댄 앤 쉐이 등 글로벌 스타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오픈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베이징 허베이성, 장자커우 등 이 세 곳에 조성한 올림픽 선수촌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영향 등으로 별도의 기념식 없이 조용히
오픈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조규성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중동의 복병인 레바논을 꺾었습니다. 설날인 다음 달 1일 시리아를 꺾게 되면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YTN입니다. 주장 손흥민 없는 공격진에 벤투 감독은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 카드를 꺼냈습니다. 밀집 수비로 주저앉은 레바논을 상대로 돌격 앞으로 정신없이 두드렸지만 야속한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비가 내려 진흙이 된 그라운드에서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최전방까지 정확한 패스를 뿌렸고 권창훈의 이 오른발은 아슬아슬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중동 특유의 시간 끌기 이른바 침대 축구에도 시동이 걸렸고 크로스바를 맞는 아찔한 실점 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초조해진 전반 추가 시간 조규성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황의조가 밀어주고 조규성이 달려들며 마무리. 벤투호의 새로운 공격 옵션이 달콤한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리드를 잡은 대표팀은 후반에도 이재성과 권창훈, 황의조 등 다양하게 슈팅을 퍼부었지만 추가 득점은 뽑지 못했습니다. 늘 고전했던 중동 원정에서 1대0으로 승점 3을 챙긴 벤투호는 최종 예선 3연승이자 7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라운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날씨적으로도 좀 변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경기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월드컵 본선 조기 확정은 살짝 미뤘습니다. 조 3위 아랍에미리트가 이변 없이 꼴찌 시리아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카타르 직행 신라 팀왕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톱시드 이란은 이라크를 1대0으로 잡고 개최국 카타르를 빼고 아시아팀 처음으로 월드컵 티켓을 쥐었습니다. 대표팀은 세 달 1일 시리아를 상대로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마침표를 찍는 화끈한 설날 선물을 안길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1월 30일 일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NFL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펼쳐집니다. 일단 저희의 관심은 모두 LA 램즈에 쏠려 있죠. 일단 오후 12시에 캔자스시티 칩스와 신시내티 벵갈즈의 이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AFC의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먼저 열립니다. 이 경기는 CBS를 통해서 생중계되고요. 이어서 3시 30분부터 LA 램즈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경기가 잉그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컨퍼런스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2월 13일에 열리는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LA와 샌프란시스코, 지긋지긋한 라이벌입니다.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정규 시즌에서 2번 맞붙었는데 LA 램스 희한하게 정규 시즌 2번 모두 샌프란시스코 49ers에게 패했었습니다. 때문에 LA 램스를 잘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LA 램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슈퍼볼은 LA 램스와 캔자스시티 칩스가 맞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5위인 라파엘 나달과 2위인 다니엘 메드베데프 선수가 올해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남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나달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승리해서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20차례나 우승해서 1위 노박 조코비치, 17위 로저 페데러와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나눠 가진 나달 선수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게 되면 21번째 우승 신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나달의 상대인 메드베데프는 남자 테니스 빅3로 꼽히는 조코비치, 나달, 페데러의 뒤를 잇는 차세대 주자 중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NBA 어제 딱 2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2경기가 있었는데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렇게 딱 2경기가 열렸습니다. LA 램스는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를 맞아서 87대 105로 패했습니다. 크게 패했죠.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이 필라델피아에게 패했고 부산에서 복귀한 앤서니 데이비스가 31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승리를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도 20점을 합작했지만 필라델피아 세븐이식서스를 꺾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간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점슛 11개를 합작하는 이 스플래시 브라더스 돌아왔죠. 네.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3점슛 쇼로 미네소타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124대 115로 승리했습니다. 8연승 중인 서부조 선두 피닉스 선주와는 3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스플래시 브라더스, 스테펀 커리, 클레이 탐슨 서서히 감을 그리고 손발을 잘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